네, 외국인의 매도세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걸까요? 오늘 오전장 제한적이긴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28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했었죠.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또 7월 1일 이후부터는 이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7조 원을 웃돌았다고 합니다. 오늘 삼성증권에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정상 범위 내에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임계치에 근접했다라는 내용의 좀 설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그리고 중국 이들 나라의 대외 변수가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인데요. 외국인의 매도가 좀 주춤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안개를 걷고 좀 더 자신 있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좀 불안하다, 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말고 바로 저희 증시타파로 전화 주세요. 지금부터 저희 1시간 동안 증시타파 함께 하시면서 또 팁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좀 더 꼼꼼하게 진단해 드릴게요. 증시타파 잠시 후 출발합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이지만 그래도 어제 시장 생각해보면요. 그래도 좀 힘을 내주는 게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전장 잠시 흔들렸던 부분, 또 중국 지수 또 개장 직후였었죠. 오늘 중국의 상해종합지수가 2%대 하락으로 좀 출발하면서 초반에 좀 부담을 줬었는데 여전히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중국 쪽 지표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제 부진에 대한 불안감을 또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국내 증시 좀 버텨주고 있다는 점, 또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 물량 조금이라도 들어오고 있다는 점 고무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 고민, 또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쪽으로 또 연락 주시면 바로 진단 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또 설명해 드려야죠. 먼저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신청하시려면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이때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같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루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세요. 또 유선으로 접속이 어려우신 분들은 홈페이지 통해서 접속 가능합니다. tv.itomato.com 들어오셔서요. 아자아자 게시판으로 또 문의사항 남겨주시고요. 끝으로 증권통 애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 시청하실 수 있고요. 또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또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에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종목별 진단은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경원 운용역,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역삼지점의 정재웅 부지점장과 또 전화 연결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토론 주제 공개할 시간입니다. 오늘장 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통합 삼성물산 첫 거래일입니다. 출범 후 주가 전망 어떻게 될까? 이 부분 오늘 또 주제로 뽑아봤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과 합병한 이후에 이 존속법인이죠. 제일모직의 사명을 삼성물산으로 바꾸면서 오늘 그 통합 삼성물산이 출범하면서 첫 거래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시장 장 초반에는 조금 물량을 소화하나 했더니 반등하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30조 7천억 원 정도입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를 제치고 시가총액 4위에 좀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좀 장단기적인 관점에 따라서 평가가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매물이 출회되면서 좀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더 길게 보자면 이로 인한 합병 시너지 그리고 또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쪽에 긍정적인 기대 요인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접근법 잠시 후에 좀 더 얘기 나눠볼 테니까요. 또 그동안에 여러분도 이 삼성물산 통합법인에 대해서 게시판 통해서 또 자유롭게 토론 댓글 또 남겨주시면 잠시 후 같이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종목 접수돼 있는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4477번님께서 SK에 대해서 좀 진단 신청을 남겨주셨네요. SK 매수가 27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20%로 좀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SK 오늘 보면은
SK 오늘장에서는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네요. 현재 25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 0.5% 정도 내리고 있는데 어제는 강보합권 정도였네요. 자세히 진단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원 운용위원님, 이 종목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SK 이 지주사 밸류에이션으로 같이 분석을 좀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SK 지주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SK텔레콤 지분을 25%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 이노베이션을 한 33%, 그리고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한 39% 정도, 그리고 비상장으로 있는 이제 SK건설과 SK해운 요런 업체들을 전반적으로 지분을 한 40% 정도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을 보시면 7조 7천억입니다. 7조 7천억이면 밸류에이션을 간단하게 좀 해보면 이 연간으로 영업이익이 대략 순익 기준으로 올해 한 1조 정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PER이 대략적으로 한 14배 정도 산정이 좀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1조 9천억 정도 되니까 OPPER로 보면 대략 한 20배 이상 정도 좀 거래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는 PER로 보면 굉장히 좀 비싸진 않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PBR로 봐도 한 1.99배 정도 2015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BR이 한 2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CJ라는 이제 그룹사들이 뭐 자회사들의 실적이 많이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이 약간 좀 리레이팅 되면서 좀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데, SK 같은 경우로 저는 뭐 전반적으로 좀 그러한 패턴들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거래가가 이제 25만 3천 원이고 27만 5천 원 정도에 사셨다면, 20% 사셨다면 저는 장기적으로 약간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가 실적이 나쁘지 않고 최근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가치 방어에도 계속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기적으로 32만 원권역대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손실권역이시지만 조금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32만 원권 목표 주가를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SK 뭐 아직은 실적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홀딩하시면서 32만 원까지 좀 목표가를 보자라고 진단이 됐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진단 나눠보겠습니다. 증권통해서 네일아트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LG생명과학입니다. 이 종목 매수가 72,700원에 들어가셨네요. 비중 20%로 담고 계시는데 오늘 주가가 59,900원이거든요. 좀 빠져서 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좀 오르고는 있지만 매수하신 가격 대비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운영형님? 네,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1차적으로 시세가 낮다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요 종목을 이제 7만 원대 사셨으면 제 생각으로는 이제 거품에서 약간 좀 사신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사가 연간으로 보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00억 정도, 그리고 2016년으로 가도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나오는 회사고, 연간 순이익이 2015년 기준 한 100억 정도 컨센서스가 좀 잡혀 있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비싼 종목이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제약업체들이나 이제 바이오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뭐 신약 가치에 대한 리레이팅이 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뭐 밸류에이션 PER이나 PBR로 보는 회사는 아니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확실한 이제 신약이 있나, 이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드리면, 이 회사가 지금 주력 품목이 대략적으로 좀 보면 이제 이브아르와 이제 제미글로라고 하는 이제 백신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백신 쪽의 매출이 최근에 좀 부진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약간 좀 부진하게 좀 나왔고, 하지만 이제 3분기가 이 계절성으로 보면 3분기가 실적이 좀 좋은 계절적인 요인이 좀 있는 분기이기 때문에 3분기는 영업이익이 한 70억에서 한 80억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보면 1분기와 2분기 대비 3분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워낙 1분기와 2분기 때 부진했었기 때문에 3분기 이제 서프라이즈가 좀 나오는 수순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전고점은 아니더라도 기술적인 반등 6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한번 거품이 좀 낀 상태에서 다시 전고점으로 가려면 굉장한 저는 시간 소요가 좀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대응하시려면 한 10%의
뭐 현금이 좀 있으시면 비중을 20%에서 10% 좀 더 늘려서 30%로 가지고 가시길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를 72,700원에 본전에서 파시려면 굉장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단가를 낮추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7만 원권역대에서 한 6만 원대 후반 정도까지만 평균 단가가 좀 떨어져도 충분히 엑시트할 수 있는 가격대가 좀 나오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6만 5천 원 정도로 설정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와 이제 4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상반기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홀딩을 좀 하셔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6만 5천 원 정도 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목표 주가를 잡고 추가 매수를 한 5만 원권역대 초반권역에서 추가 매수하면서 이제 단가를 좀 낮추는 작업이 좀 필요한 종목이다.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시 증시타파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 종목 진단, SK 그리고 LG생명과학에 대한 진단 나눠봤고요. 오늘 또 우리 주제 삼성물산의 앞으로 전략은 또 어떻게 짜봐야 될까?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게시판에 보면은 아직은 좀 삼성물산에 대한 얘기보다는 또 종목별 또 진단 신청 많이 남겨주고 계시네요. 또 1882님께서 삼양사 그리고 또 레드비씨에 대한 내용도 현대전령님께서도 남겨주셨고요. 또 하나생명 신청해주신 분도 계시네요. 성공 세레머니님께서 또 종목 진단 신청 나눠주셨습니다. 네, 아직 가을 개편은 아니고요. 잠시 박상정 앵커의 자리를 잠시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김미연 앵커입니다. 네, 계속해서 게시판에 또 오늘 토론 주제와 관련해서도 내용 많이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진단해볼 시간인데요. 오늘 진단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양시장 소폭이지만 상승세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쪽도 조금 제한적이지만 매수 들어오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주식이 좀 많이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현재는 관망세죠. 거래가 많이 준 상태에서 이제 FOMC 회의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는데 어제 많이 빠진 거 반발 매수고 중국도 그렇게 아직까지는 크게 좀 거래도 없는 상태에서 정체되어 있는 추가 하락보다는 횡보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는 것도 아니고요. 수급적인 측면도 외국인도 그렇게 팔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관망하면서 본다. 움직임은 크게 특징적인 것보다는 그냥 거래 없이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금요일 정도부터 시장의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지금은 잠시 좀 쉬는 구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좀 금요일 이 빅 이벤트를 좀 체크를 하고 또 그 뒤를 넘어가야겠네요. 자, 오늘 토론 주제 저희 통합 삼성물산 출범에 대해서 뽑아봤어요. 일단 오늘장 먹하 상승세 보여주면서 16만 원 선에서 움직이는데 좀 장단기적으로 좀 전략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인가요? 지난 이제 정시 타파 시간에 저도 이제 삼성물산 품에 21만 5천 원 목표가 있으면 계속 매도를 주장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제일모직의 주가는 항상 이제 14만 원 정도 이하로 오면 매수하고 한 18만 정도 내에 가면 파시면 단기적 매매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3만 원 왔다가 다시 삼성물산 거래 정지 상태에서 거래가 좀 제일 먼저 올라왔었죠. 오늘 통합 삼성물산에서 주가가 좀 올라오는 것은 기존에 이제 기관들이나 어떤 큰 손들의 기존의 삼성물산 이제 손절성이나 매도는 다 일단락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물론 기존의 삼성물산 갖고 있는 주식을 오늘 갖고 있으면 삼성물산 제일 먼저 그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매도를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 수급적으로 보면 결국은 기존의 제일모직 이제 자사주 매입도 있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감소된 상태고요. 지금 외국인 비중이 지금 오늘 장중에 10.45% 되더라고요. 시가총액 30조 6천억 정도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외국인 지분이라면 추가적인 외국인이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굳이 하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최근에 매물대는 17만 5천 내외가 많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 정도 내외를 보시고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는
삼성 바이오에픽스, 로직스, 바이오에픽스가 미국에 상장되고 그다음에 로직스는 아마 코스피에 나중에 상장될 걸 보이는데요. 이렇게 바이오 쪽의 성장성이라든지 어떤 지분 가치 기준 성장성은 향후에 계속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바이오 쪽은 장기적인 투자의 어떤 관점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수급을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예상 EPS를 한 2년 뒤에 주가가 미리 반영될 수 있거든요. 모멘텀이 좋으면. 그래서 2년 뒤에 예상 EPS 보니까 한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30배면 12만 정도 되죠. 거기에서 자산 가치, 지분 가치라든지 지주사의 역할을 좀 하기 때문에 한 5만 원 정도 치면 한 17만 원 정도 내외가 17만 원, 18만 사이가 적정 주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PBR 3.4배 정도고. 그래서 이 현재 주가는 굳이 뭐 고평가라든지 저평가 영역 아니고 적정 주가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가격대는 주로 신규 매집보다는 뭐 밑에 사시면 이익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투자를 원하고 바이오 때문에 이 성장성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비중을 줄여서 사놓고 오히려 많이 내려가면 또 다시 그때 사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관련해서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또 접수돼 있는 포트폴리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포트폴리오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는요, 지스마트 글로벌 40%고요. 네. 한미사이언스 30%고요. KG 이니식스 30%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는지 좀 조언을 듣고 싶어서요. 네. 매수가를 보니까 지스마트 글로벌을 26,500원에 들어가셨고요. 한미사이언스 15만 6천 원, 그리고 KG 이니시스 2만 3천 원에 들어가셨네요. 네. 네, 좀 세 종목 모두 좀 어떻게 손실 구간에 있을 것 같아서 좀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좀 이 중에서 제일 좀 속 썩이는 종목 어떤 건가요? 지스마트 글로벌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네, 지스마트 글로벌이요. 네. 네, 또 현재 현금 보유 비중이 또 없으셔서 좀 빨리 포트폴리오에 어떤 전략을 줘야 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바로 또 전문가님과 자세하게 진단 나눠볼 테니까요. 끝까지 방송 함께 하시면서 진단 내용 시청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좀 포트폴리오 확인을 해봤는데요. 좀 세 종목 모두 좀 물려 있으시고 현금 비중도 없으세요. 또 지스마트 글로벌이 가장 고민된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전반적인 평가, 좀 총평 어떻게 해볼까요? 네, 한 줄 평을 한다면 철진한 음식으로 가득 찬 밥상, 때를 놓쳤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요즘 이제 정시탑 이렇게 종목 포트폴리오 진단하면 좀 칭찬해주고 싶은데 네. 칭찬하지 뭐 계속 이제 이렇게 투자를 상당히 초보적인 수준으로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스마트 글로벌도 단가가 상당히 높은 단가고요. 네. 한미사이언스도 아마 사신 가격을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이슈되고 나서 그 이후에 초기에 사신 가격이 나중에 산 것 같고요. KG니스도 마찬가지고 빠질 때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단가가 아주 안 좋고 그다음에 종목 자체도 핫 이슈가 된 이후에 나중에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초기에 투자하실 때 쌀 때 시작할 때 주봉이나 월봉이 초기에 뜰 때 그때 사놓고 기다리시면 되는데 계속 올라갈 때 좋을 땐 매매하다가 이익은 조금 보고 나중에 내려오니까 많이 사가지고 비중을 높여서 손해 나면 계속 들고 있는 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허송세월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 습관이 가장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종목보다 지금 현재 일건 종목 어떤 진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수 시점이라든지 성장주를 좋아하는데 성장주를 투자할 때는 그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반드시 배워서 성장주 투자 초기에 투자해서 이익 난 상태에서 계속 돌고 있으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좀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한 종목 한 종목씩 이제 아마 많이 손실 본 것은 이제 가장 고민이 되고 네. 매수가 근처에 있는 것들은 그래도 금방 올라가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세 종목 전부 다 매도 의견입니다. 그래서 네. 한번 하나하나씩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살펴볼게요. 네. 먼저 지스마트 글로벌 아까 가장 좀 고민된다라고 네. 하셨고 비중도 가장 많은데 오늘 뭐 19,000원 선이에요. 약보합권 정도 네. 움직이는데 이 종목 좀 일단 식단에 배치를 해본다면 좀 어느 정도 위치가 될까요? 네, 지스마트 글로벌 일단은 이제 전 만두에 놓겠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먹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일단은 만두나 잘 안 먹으면 계속 말라 비틀어진대요. 반등하시도 팔자. 워낙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G스마트 글로벌 회사 내용을 좀 알아보게 되면 이 회사는 CMO에서 이미지 센스 하는 개발하고 판매하는 업체인데 그래서 기존에 M&A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투명 LED 발광제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G 글래스를 이제 양산해서 유리를 이제 투명 유리를 두 장을 해서 중간에 LED를 넣어서 광고를 대행할 수 있는 대형 유리 빌딩 같은데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이 상당히 성장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센서도 이제 앞으로 뭐 IT나 시대에 IoT 시대에 또 수혜가 되고요. 그다음에 터치라든지 이런 쪽에 전부 다 이제 개발은 잘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은데 이 종목의 성장성, G글래스의 성장성 보고 매출이나 이익 성장을 보고 샀다면 기존에 이 종목은 한 2,000원부터 시작했거든요. M&A 되기 전에. 그래서 저도 막 2년 전에 2,000원부터 장기로 보고 많이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래서 올 봄에 정도 사셨을 때는 몇천 원 정도 사가지고 계속 왔으면 들고 왔으면 좋았었겠죠.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15배 올라온 상태에서 아마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을 보는 것이고 뒷북 투자를 좀 하신 거죠. 그래서 실적은 좋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이 한 192억 정도 나오는데 영업이익률 한 15%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31억. 지금 사실 이 회사의 생계는 아주 크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1년간의 예상 수익률 EPS를 보니까 한 340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3,400원 PER 10배인데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18,000대 있기 때문에 PER 기준으로 보면 한 50배 정도 이렇게 거래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서 저는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형 유리 쪽에 광고판이라든지 건물에 들어가는 수주가 대형 수주가 있었는데요. 향후에도 물론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가란 게 너무 가득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받기 때문에 반등 시에 앞으로 한 달 정도 내에 반등을 하게 되면 중성주 반등장이 오게 되면 그때 어느 정도 가면 좀 손절을 하시든지 본전 정도 가면 매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 가격을 지금 현재는 28,000대지만 단기적인 어떤 저항선 21,000원이거든요. 그래서 21,000원 정도 내에 가면 일단은 매도하자. 추세는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구간에 매도하고요. 최악의 손절가는 16,500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좀 매도 의견을 주셨고 네. 21,000원 정도를 좀 매도가로 보시면서 한 달 내에 좀 반등할 때 좀 털자라고 네. 좀 말씀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미사이언스인데요. 뭐 또 최근 제약주가 안 좋았기 때문에 또 이 종목 가지고도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오늘 종목 반등 나오고 있는데 현재 한미사이언스 2%대 상승이고요. 13만 8천 원 선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좀 어떤 음식에 비유를 해볼까요? 네, 한미사이언스는 뭐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다 놓겠습니다. 네, 탕수육에다 네. 또 배치를 해주셨네요. 갖고 있으면 이제 본전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정시타법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주로 7월부터는 바이오주나 이 화장품주 같은 게 결국 진단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얘기는 그 전에 봄에 정도 사지 않고 주로 6, 7월 많이 주가가 올랐을 때 사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주를 현재 진단하신 분을 요청하신 부분은 대다수 손실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계속 장이 좋을 때 올라갈 때 제약주는 매매 안 하다가 다시 내려오니까 주가가 싸졌다 해서 사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방 추세, 하락 추세의 초기 단계에서 매집을 주로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 같이 따라 사고 내려갈 땐 그냥 비중을 축소하는 게 정상적인 거래거든요. 근데 오히려 기존에 많이 올라서 못 샀다가 내려오니까 사가지고 결국은 손실 보는 이런 게 결국은 기다려도 결국 본전밖에 못하는 그런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 매매의 어떤 습관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이제 회사 내용을 좀 알아보면 이 회사는 한미사이언스는 결국은 한미약품을 이제 지분을 41.7% 갖고 있고요. 그다음 온라인팜이라는 이제 의약품 도소매하는 이쪽에 좀 매출이 좀 큰데 이쪽에서 갖고 있는 지분이 7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약 이쪽에 하는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한미사이언스 대주주 이제 하고 관련된 대주주 특수관계자가 전부 다 지분을 67.79% 갖고 있는 지주사이기 때문에 이익이라든지 뭐 라이센스 계약을 하게 되면 주로 한미사이언스 쪽으로 좀 많이 가는 지분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회사는 결국은 그동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은
글로벌 신약 이제 계약을 이제 파이프라인이 확대돼 있는데 그게 수출 계약을 라이센싱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이나 크게 했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의 이 성장성은 이제 계속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의 파이프라인 이제 수출 계약을 한 것은 두 번 했는데요. 그러면 당분간에 신규 계약이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 성장은 물론 계속 이어집니다.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장기 성장 좋고요. 특히 북경 한미가 있는데 이 북경 한미 쪽에도 미래 성장 잠재를 아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장성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성장주에 대한 어떤 가치가 훼손된 건 아니죠. 성장에 대한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를 이렇게 평가손 나는 것은 바로 가격 매수할 때 고평가 영역에서 사가지고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에 시장이 안 좋아, 전체 시장이 안 좋아서 같이 빠진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결국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계속 수익 날 때까지 들고 있든지 아니면 내려갔을 때 많이 바닥 갔을 때 성장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물탄다든지 추가 매수한다면 되는데 지금 지분이 비중을 30%를 샀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를 한다는 것은 많이 빠져서 하게 되면 새로 또 돈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지분을 이제 성장주를 그냥 가격별로 상관없이 살 때는 한 20% 이하의 비중을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고평가 영역이다. 올해 2년 뒤에 예상 EPS를 보면 140원. 지주사니까 EPS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BPS 기준으로 자산가치로 보면 중요한데 자산가치가 6,7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거의 한 20배 가까이 나오거든요. PBR이. 자산가치 대비하더라도 고평가다. 그리고 신약 지분 가치는 한 3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시가총액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으면 그럼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단기적으로는 좀 아직은 어려운 시간 좀 이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목표가 15만 5천 원, 여기서 추가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만 5천 원 정도 가면 매도하자. 본전 정도는 갈 것 같네요.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5천 원입니다. 네, 이 종목 뭐 성장성은 있지만 고평가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본전을 챙기고 보자라고 좀 코멘트를 해주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역시 매도 의견이었고요. 네. 다음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KG 이니시스입니다. 23,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종목 역시 지난주부터 좀 상승세가 나오곤 있지만 좀 여전히 약합니다. 네. KG 이니시스는 좀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 KG 이니스는 이제 PG 전자결제 회사죠. 그래서 네. 요즘 삼성페이라든지 각종 이제 앱 카드를 통해서 간편 결제하는 시장이 커지면서 같이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KG 이니스 많이 아니까 많이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급락해서 이제 평가손 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지난 8월 달 이 시간에 정시 타파싱에서 한번 진단해드렸었는데 24,500원에서 이 주식은 한번 올라가서 내려갈 때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내려갈 때 빨리 매도를 하시고 다시 밑에 한 20% 빠지면 또 사고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KG 이니시스를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네, 어느 음식이랑 좀 음식을 맞춰볼까요? 하면 현재는 뭐 좋습니다. 그래서 네, 짜장면, 짜장면에 또 놔두셨네요. 짜장면. 그럼 뭐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 항상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KG 이니스 갖고 있어도 됐고요. 네.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다. 좋은 회사인데 주가는 현재 좀 내려와 있죠. 그죠? 지난번 25,000원 가다가. 그래서 이게 주가가 등락이 되게 심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항상 확 빠지면 실적 문제 없으니까 다시 사고 올라가면 또 팔고 이런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성장성을 뭐 기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목표 주가 높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반영됐다 이렇게 보고 이제 2분기 실적을 전자결제 쪽의 매출액이 보게 되면 한 매출액 많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됐고 그런데 PG 사업 쪽의 매출액 한 19% 이렇게 작년 대비 증가되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O2O 시장 이게 상당히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O2O 시장 하면 이제 전자결제를 이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 근데 이 종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 만약에 이제 KG 로지스가 있는데 택배 사업이죠. 이 회사를 매각을 한다면 PG 전자결제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가라도 안정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나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택배 사업의 적자가 좀 2분기도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3분기도 적자가 나올 것 같고 올해는 적자가 계속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적자가 줄지 크게 줄지 아니면 계속 적자가 이어질지 그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이 회사의 리스크는 이 택배 사업인데요.
그래서 KG이니스가 자신의 잘하는 강점인 전자결제 쪽에 계열사를 아니고 오히려 택배를 한 게 좀 문제가 있다. 물론 이제 뭐 농협이랑 다른데 매각을 한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나중 일이고요. 가봐야 하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예상 실적을 내년에 예상 실적을 봤을 때 한 EPS가 7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앞으로 2년 뒤에 2017년도 예상 실적을 봤을 때 EPS 한 1,000원 정도예요. 그럼 주가가 지금 2만 원 정도 내외니까 PER 기준으로 20배 정도 되죠. 2년 뒤에 실적을 본다더라도. 그럼 2년 뒤에까지 KG이니스가 계속 이 전자결제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금처럼 MS를 유지할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성장에. 그래서 지금 현재 결제 시장이 상당히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과연 현재 MS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건이 아주 앞으로 주가의 큰 이제 분수령 이렇게 보고, 현재 시장에서는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온라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액카드, 삼성페이라는 이 액카드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KG이니스의 매출이 확대되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성장,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은 긍정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고평가 영역에 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등 시에 22,500원 정도 목표가 가면 일단 매도를 좀 하고 다시 보자. 그래서 손절가 19,0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세 종목에 대해서 좀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모두 좀 대체로 좀 좋을 때 들어가셔서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다는 점이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성장주에 대한 접근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해서 또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끝으로 포트폴리오 좀 수정 전략 다시 한번 제시해주시죠. 네, 이제 개인 투자자의 주로 이제 성장주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경기가 성장이 안 되고 3% 내외 성장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를 사가지고는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없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 짧게 빨리빨리 뭔가 수익을 내서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결국은 투자 철학이 없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허송세월입니다. 그래서 투자 철학을 만들려면 성장주는 당연히 좋습니다. 갖고 성장주 잘 사기에는 1년에 30%, 50% 수익이 잘 나거든요. 그럼 성장주를 산다면 반드시 성장주는 그 산업이 성장하기 전에 1년 전 정도에 사서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50%, 100%는 기본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종목들 다 지스마트 글로벌, G글래스라든지 그 다음에 한미사이언스 마찬가지고 전부 다 성장주에 KG이니스도 이 성장주를 과거에 쌀 때 샀으면 좋았는데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사기 때문에 고평가 영역에서 사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손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은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반드시 그 산업이 성장할 때 1년 전부터 주식을 계속 사모아서 갖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장주 매도는 만약에 어떤 그 성장에 대한 아이디어가 가치가 훼손됐다면 그때는 팔아야 됩니다. 지금 중국 관련된 화장품주로 뿐만 아니라 소비 관련주가 어느 정도 가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 가치 훼손은 바로 중국 경기 내수부만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어느 정도 훼손됐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서 오히려 과거에는 계속 좋다 그래도 지금 오히려 고평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가치가 어느 정도 훼손됐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중국 경기가 내수나 성장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또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고평가 구간이라든지 주가가 많이 올라서 100배 정도 이렇게 PER 왔을 때는 수익 가치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50배 이상 왔을 때는 항상 매도 의견을 좀 매도를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가치에 대한 훼손이 있을 때 아이디어가 훼손됐다면 그때는 좀 매도를 하는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런 성장주는 바로 이런 철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청자 포트처럼 이렇게 성장주를 고가에 사신 분들은 오히려 성장주 하는 것보다는 가치가 밸류에이션 가치가 있는 상태에서 매출의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 그거를 사놓고 그냥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저도 계속 완성차를 이야기했듯이 그런 것은 밸류에이션 가치가 PER 5배 정도, PBR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이럴 때 사놓고 기다리면 오히려 수익이 20%씩 이렇게 안정적으로 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투자 전략을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전략 좀 수정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네, 먼저 지스마트 글로벌입니다. 목표가 21,000원으로 제시했고요. 손절 라인은 16,5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세 가지 종목 모두 매도 의견이었는데요. 한미사이언스 역시 좀 기술적 반등 시에 매도하자라는 의견이고요. 목표가는 15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15,00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KG이니시스의 경우에 역시 좀 성장성은 있지만 좀 전략적으로 조금 매수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라는 평가였는데요. 목표 주가 22,500원, 손절가 19,000원 제시하면서 역시 매도 의견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성장주에 대한 투자, 산업 성장하기 1년 전에 좀 매집하자라고 말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좀 성장성은 있지만 타이밍상 매수 들어가기가 좀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투자 전략을 좀 고안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성장주 매도 좀 지금 절대적인 고평가 구간이다라는 점 역시 코멘트로 제시를 했고요. 현재 이 시청자님께서는 이런 투자 전략이나 투자 습관상 성장주에 대한 투자보다는 성장 가치 쪽으로, 가치주 쪽으로 좀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권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포트폴리오 전략, 수정 전략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종목 진단 또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현재 종목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5647님께서 신청해 주신 종목입니다. 삼천당 제약도 신청을 남겨주셨는데 매수 들어가신 게 9,000원에 매수가 들어가셨고요. 10% 비중으로 좀 갖고 계십니다. 현재 삼천당 제약 오늘 소폭 좀 오름세인데 8,790원으로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조금 낮네요. 이 종목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역삼지점 정재용 부지점장입니다. 부지점장님, 이 종목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용입니다. 삼천당 제약한다고 하면 이제 안과용제를 위주로 하는 제약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안과용제는 상당히 수익성이 높은 제품군입니다. 그리고 자회사 DHP 코리아를 인수를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국내뿐만이 아니고 유럽 쪽에서도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유럽 쪽에서의 판매 허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결막염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럽향 수출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당 제약 안과용제 쪽에서의 꾸준한 성장, 그리고 이런 강력한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 대비해서는 수익성과 성장성이 양호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재 주가는 지난 6월달 7월 초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삼천당 제약이 안 좋아서 빠졌다기보다는 시장에서 시장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주들이 불과 한 2,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상당히 고평가 그리고 가치를 높게 인정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시장에서 그때보다는 상당히 디스카운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에 따라서 삼천당 제약 주가도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하는 판단이 들고요. 한 2, 3개월 전 정도의 가치를 시장이 또 주겠는가, 단기간 내에는 좀 어렵다 보여집니다. 일단 제약 바이오의 투자 심리가 한풀 꺾였기 때문에 2, 3개월 전 가치의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주가에서 트레이딩 전략은 만원 주가 수준 정도 되면은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8,000원권에서는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0,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하겠는데요. 이것은 8,000원까지 밀린다고 하면 삼천당 제약이 안 좋아서 밀린 경우가 아닐 것이고,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주들 주가를 더 디스카운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제약 바이오 쪽이 워낙 안 좋아진다,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손절가를 8,000원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목표 주가는 10,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8,000원 선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은 또 어떤 종목들이 접수가 돼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전화 통해서 또 1168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한국항공우주를 또 진단 신청해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93,000원이고요. 비중 50%입니다. 좀 비중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한국항공우주 오늘장에서 현재 1%대 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82,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최근 좀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종목인데 매수하신 이후에 좀 주가가 빠져서 또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한국항공우주는 좀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부지점장님, 이 종목도 좀 진단해 주시죠. 네, 한국항공우주는 시장에 이제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죠. 군용기 개발이라든지 또한
민간 항공기 부품 쪽 국내 시장에서는 한국항공우주가 상당히 과점적인,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이 항공수송 쪽 그리고 항공기 쪽은 상당히 성장성이 밝은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망한 종목이다 하는 판단이고요.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가치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가치가 시장에서 크게 인정이 안 될 때, 그럴 때가 이제 진입 시점일 텐데요. 한국항공우주는 그런 이 성장 모멘텀들을 가격을 충분히 받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평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항공우주가 지금 시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성장세를 보여줬을 때에만 추가적인 수익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한국항공우주가 제 가치를 시장에서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투자에서 큰 수익을 거두기는 어려운 시점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성장성을 고려를 해봤을 때 목표가는 95,000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9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8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시장의 하락 조정 속에서도 8만 원 선은 무너지지 않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8만 원까지 밀린다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8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목표가는 95,000원, 그리고 손절가 8만 원까지 내려가면 좀 매도를 고려하자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잠깐 보니까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좀 매도로 돌아섰네요. 현재 21억 원 정도 순매도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오전장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2.5% 정도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단 들어봤고요. 이어서 심심타파 함께하겠습니다. 네, 심심타파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좀 네이버의 로봇 자율주행차 도전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네이버가 좀 구글의 행보를 닮아가게 될 수 있을지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바로 어제였죠. 좀 신사업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하드웨어 쪽으로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로봇이나 또 스마트홈, 무인 자동차와 같은 하드웨어 쪽으로 도전하겠다는 건데요. 앞으로 5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네이버에 좀 뚜렷한 모멘텀이 없었죠. 일본 라인의 상장이 좀 미뤄졌었고요. 또 국내에서 했던 신사업들도 딱히 이렇게 핫하다 할 정도로 부각된 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신생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들과 뭐 일종의 골목 상권 논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또 부딪히면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또 O2O 서비스 같은 경우도 다음 카카오에 비하면 조금 속도감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쇼핑이나 게임 쪽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가운데 좀 네이버가 이번에 좀 판을 키운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쌓은 기술을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드웨어 쪽에 투자를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보겠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로봇에 400억 원, 그리고 무인차와 전기자동차에 400억 원, 또 스마트홈에 100억 원, 그리고 이 같은 하드웨어 기반의 벤처기업을 또 육성하고 또 같이 투자하는 데 100억 원 등이 투자 계획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이 네이버가 연구개발에 투자했던 금액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쪽으로 계획이 잡힌 거라고 하는데요. 네이버는 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 이 같은 투자 계획을 세웠다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인터넷 공룡이죠. 이 구글 같은 경우는 이미 이 같은 하드웨어 쪽에 좀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2000년대 중반부터 뛰어들었고요.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이미 앞으로 5년 이내에 좀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구글이 로봇 제조업체도 인수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지난 4월만 해도 알뜰폰 시장에도 뛰어들었는데요. 이 역시 알뜰폰이라는 어떤 통신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사물 인터넷 쪽으로 좀 진출하겠다라는 의미로 또 해석이 됐습니다.
이렇게 구글이 무한하게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것처럼 네이버도 앞으로 네이버 생태계를 한껏 키울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시점인데요. 앞으로 네이버의 행보에도 좀 더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심심타파였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진단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목 신청해 주신 부분 무라카님께서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셨는데요. 이글벳 신청하셨네요. 매수가 6,790원에 비중 50%로 담고 계십니다. 이글벳 오늘장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3.23% 밀리면서 현재 주가 6,89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수해 주신 부분에서 아직은 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또 궁금하신 점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 전략 짚어보죠. 네, 부지점장님 이글벳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이글벳 하면 사료 부분과 그리고 백신 부분 두 가지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부분은 동물용 백신이고요. 반려동물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성장성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 상승세인 것은 이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은 이글벳이 거기에서의 성과가 좋을 것이다. 여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반려동물 시장은 꾸준히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글벳 역시 앞으로 전방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매출이라든지 이익 구조는 늘어나는 구조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상승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적인 상승 폭이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오면서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겠지만 상승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에서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판단이 들고요. 목표가는 7,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6,000원 제시하겠는데요. 지금 단계별로 상승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원권에서 6,000원까지 상승한 이후에 주가 조정을 받다가 6,000원을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인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6,000원권을 하향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은 지지라인 역할을 해주는 6,000원 선이 깨졌다. 이렇게 되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손절가는 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글벳 목표 주가는 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죠. 삼양사 신청해 주셨는데요. 1882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매수가 95,800원에 현재 100% 비중 삼양사 한 종목만 좀 담고 계시네요. 삼양사 어제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삼양제넥스와의 또 합병 시너지 이런 기대감이 좀 많이 나왔었죠. 최근 4거래일 동안 거의 25% 넘게 좀 많이 오른 종목인데 여전히 좀 매수하신 가격대보다는 좀 낮아서 또 신청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부지점장님 삼양사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삼양사는 크게 이제 식품 부분과 화학 부분으로 두 가지 사업 부분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식품 부분은 제당이라든지 제분 이런 쪽에 주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원료 같은 경우를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가공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고물가라든지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원화는 달러 대비 강세로 가는 것이 좋고 원자재 옥수수라든지 이런 고물가는 싸면 쌀수록 마진폭이 커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은 현재 최근에 하향 안정화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작년 1,000원 초반 쪽에서 지금 1,200원, 1,180원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환율 부분은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화학 부분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같은 이런 그 강화 플라스틱 이런 쪽에서의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부분은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열사 삼양제넥스를 관계사를 이제 흡수 합병한다 이렇게 됐는데 삼양제넥스 역시 상당히 탄탄한 회사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 합병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분명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주가가 이제 한 10만 원권 위쪽에서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이제 환율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주가의 반등은 좀 더 나올 수 있다 판단이 들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수준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이유 자체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80원대인데 여기서 안정화가 된다 하더라도 원화가 1100원 이하로 내려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상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보면 원화가 이제 달러 대비 강세로 큰 폭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오히려 1150원에서 1200원 수준 그 정도에서 안정화된다고 보면 과거에 앞전에 기록했던 13만 원, 14만 원 수준까지는 좀 어렵다 하는 판단이 들고요.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10만 원에서 11만 원 수준이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11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7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는데요. 삼양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준에서는 손절보다는 보유를 하면서 시장이 좀 양호해졌을 때 한 11만 원 수준을 목표가로 보시고 보유하는 전략을 권고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양사 목표 주가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 종목도 환율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 게시판 좀 들어가 보니까요. 게시판에서 경제가 어려워서 또 힘들다라는 또 얘기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좋은 6가지 이유님, 경제 별로예요 라고 해주셨고요. 또 하루 1%님 역시 경제 좋은데 지금 없을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눠주셨네요. 또 이와 함께 또 가을이 좋은 6가지 이유님께서 전주에 관광객 많이 가잖아요. 제 가족도 이번 가을 단풍놀이 때 내장산 갈 때 또 전주 한번 들리려고요. 또 이렇게 얘기를 남겨주셨네요. 또 어느덧 이렇게 또 단풍놀이 시즌이 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언제였냐 싶게 또 날씨가 시원해지면서 가을에 벌써 접어들고 있는데요. 좀 경제 어렵고 또 시장도 어려워서 많이 고민되시고 스트레스도 받으시겠지만 또 주말만큼은 또 이렇게 날씨 좋을 때 바람 한번 쐬시면서 또 고민 한번 날려보시는 것도 좀 스트레스 해소에 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증시타파 종목 진단 그리고 포트폴리오 진단 나눠봤고요. 여기서 좀 진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진단 좀 나눠보지 못하신 분들은 또 잠시 후 오후 4시에 진행되는 VVIP 시간 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